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 스터디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무주택자인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직장에서 제공을 해주는 사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보통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직장에 다닐 경우에 사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고 무료로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주거비가 조금 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제 주변에도 사택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주거비가 적게 드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돈을 소비를 하는데 많이 쓰셨어요. 돈을 좀 모아서 어떻게든 뭐 집을 사둘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내가 돈이 적게 든다고 그 사택에 계속 머무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해준 사택에 살고 계셨어요. 점점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을 때는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구축 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략 한 5억 정도 했거든요. 거기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랑 월 대출 상환 능력 같은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도 사택에 사시면서 꾸준하게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대략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뭐 3억 이상 되셨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친정이랑 그냥 가까운 동네 거기에 있는 구축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5억인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했던 얘기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아파트 사라, 비싼 아파트 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싸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우리가 뭐 명품이 비싸잖아요. 명품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쵸? 그 집도 똑같아요. 집도 비싼 집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비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주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는 개념이 뭔가 우리가 집을 산다 했을 때 좀 저렴한 집을 사서 걔가 많이 오르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렴한 집은요 내가 사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비싼 집은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비싸게 사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주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상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을 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5억짜리 집이 아니라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그 집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집을 한 번도 안 사봤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대출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대출 한 번도 안 알아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먼저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정책 대출 같은 거는 뭐 주택 도시 기금 같은 데 가서 알아볼 수 있지만 보통 그런 것들은 매매가가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비싼 아파트를 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일반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 대출 상담사라는 것은 대출 은행의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화하면 내 조건이랑 이런 것만 알려주면 내가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알아보시니까 그래도 대출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가능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의 관문은 통과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분들이랑 그 아파트를 보러 가신 거죠. 그랬더니 남편분도 너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늦둥이가 있대요.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 장난감 안 사줘도 되니까 나 정말 이 집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도 아는 거죠.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어떻다는 걸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아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수강생분이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이 집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변화를 다 봤잖아요. 처음에 이제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 근데 집을 사는데 그냥 친정 부모님 가까이 있는 집을 사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셨고 근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같이 임장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살 거면 내가 좋은 집을 사야겠구나라는 그 단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너무
저에겐 크게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아직도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은 예전에 그분처럼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택에 이게 돈 적게 드니까 여기 그냥 평생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을 좀 사볼까? 근데 조금 내가 저렴한 집을 그냥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이 생각의 변화가 결국에는 내 자산의 격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주택자가 된다,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우리는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거 사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팔고 싶어도 잘 팔릴 수 있는 집을 사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싼 집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그렇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틀을 깨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규제가 계속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소수인 분들은 이제라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 한 채 사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건 투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환율도 올라가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제일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주식도 살 수 있죠. 근데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집 하나 좀 괜찮은 거 사두면 이 혼돈의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